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2학년도 영생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덤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거듭제곱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산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세제곱근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8 곱하기 3으로 좀 고쳐가겠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27 곱하기 3으로 좀 고쳐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은 이제 2로 좀 풀리죠. 그러면 4 세제곱근 3 처리가 되겠고, 27은 좀 3으로 풀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산하면 되겠죠. 세제곱근 3 해서 정답 2번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제곱된 부분들이 이제 뭐 세제곱근 풀릴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니까 8하고 27 이렇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연산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 연산을 좀 물어봤습니다. 로그 2에 10이 됐고요. 자, 근데 옆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밑이 좀 다르죠. 근데 다행히 미터고 진수고 이제 역수 관계를 좀 잘 이용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 로그 2에 좀 3으로 좀 고쳐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터고 진수 바꾸면서 역수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빼기를 좀 처리되는데 로그 연산에 있어서 밑이 좀 같아지니까 드디어 이제 연산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빼기 하게 되면 이제 나누기로 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2에 4가 되겠고 4는 2에 제곱되는 거죠. 그럼 이제 2 이렇게 좀 바깥으로 좀 풀려가는 또 역시 뭐 로그의 뭐 성질들만 조금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그 값을 또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 이렇게 처리 500에 5제곱근은 이제 5분의 1제곱 이렇게 되면 되죠.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계수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5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500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500이라는 부분들은 2분의 1000 이런 부분이 좀 더 수월합니까? 그럼 이제 5분의 1 처리 되겠고, 로그 1000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좀 바뀌어가면 되죠. 자, 5분의 1에다가 자, 1000이라는 부분들은 70의 세제곱이니까 3으로 풀려가면 되겠고요. 로그 2는 문제에서 0.3010 이렇게 좀 계산해 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5분의 2.6990 이렇게 좀 풀리는 건가요? 아이고, 마지막에 0은 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좀 계산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뭐 해주면 약분해서 좀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0.5525 되겠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5 되면 19 되니까 5, 3 또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5 되면 49 되니까 5, 9, 4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45, 58, 4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5398 해서 풀이돼서 1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그 역시 또 성질 또 기본적인 거 좀 기억하고 있으면 뭐 뒤에 이게 좀 직접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좀 상용로그 계산이죠. 밑이 이제 10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상용로그 계산할 수 있는지 점검해 가는 건데 뭐 연산 규칙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처리해 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문항은 4번입니다. 간단한 지수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밑이 2로 되어 있으니까 2를 좀 맞춰가면 되겠죠.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 되겠고, 제곱에 이제 뭐 2x 처리되어 있을 때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되는 거죠. 3x 플러스 1 부분하고 4x 이렇게 좀 같아져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뭐 x값은 뭐 간단하게 계산해서 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지수의 뭐 간단한 성질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수 부등식도 역시 또 간단한 그런 기본적인 항목 점검이 되겠죠. 2의 3x제곱 처리되어 있고 64는 2의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밑이 1보다 큰 게 통이니까 지수 부분 이제 비교했을 때 큰 게 크겠죠. 지수함수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큰 값이 커져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지수 부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x값이 뭐 2보다 크다 해서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1이 아닌 두 양수 xy에 대해서 다음 값들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로그의 뭐 정의를 좀 물어보는 건가요? x는 이꼴 2분의 1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x를 구하면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다음에 로그 xy 이렇게 는 3 처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y 값은 x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x, y 값을 구해달라라고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뭐 y에다가 좀 대입을 하면 되죠. x 곱하기 x 세제곱 하게 되면 x 4제곱 되겠고, 그렇다면 루트 3의 4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뭐 3의 제곱 형태니까 뭐 9입니다라고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지수 로그 뭐 정의 부분에서부터 잘 처리해 가는 거죠. 이렇게 로그의 정의를 뭐 기본적으로 좀 잘 알아야 뭐 로그 연산도 좀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좀 점검해서 알아둬야 될 그런 항목. 뭐 어찌 생각하면 뭐 로그 방정식을 푼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수 로그 정의 형태로서 이렇게 가볍게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사인, 코사인의 이제 부호가 딱 주어져 있을 때, 세타는 몇 사분면에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죠.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좀 달라지는데, 이건 좀 맨 처음에 좀 정의를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때 세타 돼 있을 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 이 부분들 x, y 이런 개념으로 좀 잡아주고 뭐 단위원에서 이제 반지름 이렇게 처리했을 때 뭐 사인 세타 이렇게 줘두면 이 값이 y 이렇게 처리되겠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x 되는 거니까 좌표 형태의 개념을 봤을 때 y 값이 코사인 사인 값, x 값이 코사인 값 이런 형태라고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y 값 부분이니까 즉 사인 값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가 되는 부분 1, 2, 4분면 처리가 되겠고요. 뭐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코사인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1, 4, 4분면에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은 사인 값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1, 2, 4분면 되는데 코사인 값이 음수가 돼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2, 3, 4분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제 동시에 만족해주는 그런 4분면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뭐 그 만족해주는 부분은 2, 4분면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좀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 고등학교 삼각함수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가장 기본 골격이 돼가는 이론 자체가 이렇게 좀 사인 값은 y 값, 코사인 값은 x 값, 단위에서 이렇게 좀 좌표 형태로 좀 표시할 수 있겠다. 이런 사실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세타 값이 4, 4분면 각이고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인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뭐 4분면은 이제 부호를 좀 결정해 주는 거니까요. 뭐 부호 결정해 준다라는 사실들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뭐 문제 풀이에 뭐 지장이 없겠죠. 4, 4분면 했는데 세타, 사인 세타 했는데 4, 4분면은 사인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뭐 부가 결정이 끝나고 나면 뭐 굳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마이너스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쓰고 탄젠트니까 x분의 y 이런 개념이니까 3, 4 해서 뭐 1, 4분면 형태로 좀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가도 되겠습니다. 굳이 이제 4, 4분면 형태에다 그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이제 빗변 길이가 5가 되겠고 사인 값은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5분의 4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미 이제 부호가 결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절대값 형태로 자신감 있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사인 값 마이너스 5분의 4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코사인 물어보게 되면요. 뭐 코사인 값은 5분의 3 해주면서 4, 3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입니다. 이런 거 좀 더 이용하면 또 코사인 값 자체도 편리하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로그 값이 정의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로그의 진수 부분에 x-의 절대값이 있는데 이 부분이 0보다 좀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절대값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다 양이 되지만 x값이 2가 되게 되면 0이 되는 거니까 요건 좀 안 되겠습니다. 써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절대값이 또 1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x-2가 1이 돼도 안 돼요. x-2가 마이너스 1이 돼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내용을 정리해 주게 되면 x값은 3이 돼도 안 되겠고 x값은 1이 돼도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조건이 좀 생기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진수 부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5 이게 이제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x값의 범위를 구해야 하는 거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범위를 좀 열심히 싹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만족해주는 정수계수를 거라 이렇게 했으니까 정수를 좀 열심히 찾아가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위에 조건에서 뭐 1, 2, 3 요 부분들은 좀 안 되는 거니까 요걸 좀 날려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몇 개입니다. 4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로그의 기본적인 정의 이게 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항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또 제법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철저하게 좀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해서 밑은 항상 0보다 크고 1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 진수 부분 항상 0보다 큽니다 라는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에 맞춰서 풀어가는 거. 뭐 항목들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괜히 좀 주어진 식이 조금 살짝 복잡해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의 2x제곱이 3이다 라고 됐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어떤 특징이 있는 식이죠. 문제에 주어진 부분 보게 되게 되면 여기 지수 파트 부분에 이제 계수가 조금 짝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홀수 부분 형태로 좀 풀어야 될 항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풀이 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2의 x승 이런 형태를 좀 이렇게 곱하게 하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죠. 요것만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의 2x제곱 형태가 좀 처리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되니까 뭐 그럼 뭐 대입할 모양들이 전부 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값에다가 3을 좀 대입하니까 3-1, 3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2분의 4 해서 가볍게 2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 자체만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게 되면 이렇게 좀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항목을 곱하기 하는 거죠. 이 부분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절대 기본적인 원리 형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각을 나타내주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120도 솔직하게 그렇게 줬거든요. 2사분면이 되겠죠. 2사분면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 다음 550 어이구 마이너스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분면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거니까 360도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720도 이런 부분들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빼게 해주니까 50에 7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6에서 빼니까 170도 이런 형태의 각이 되는 거죠. 그럼 역시 이것도 2사분면 이렇게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어떻게 되는가? 11분의 10파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단위원 이게 그래서 생각할 때 여기가 이제 파이 지점인데 그러면 뭐 11분의 10이니까 조금 모자라는 거죠. 11분의 1만큼 모자라는 이런 것을 좀 나타내 주는 거니까 역시 2사분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2분의 61파이는 그럼 또 뭔가요? 와우. 그럼 이거는 좀 3파이 3파이가 12분의 그러면 3을 곱하면 36. 4파이 정도 가야 되나요? 그럼 5 가면은 아이고 5파이 가면은 그래도 짝수 형태가 가야 되니까 3파이를 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진짜 4파이를 좀 생각하게 되면 48이 되는 거예요. 48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주어진 식에서 48을 좀 빼면요. 48을 좀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에다가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고치면 12분의 13파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좀 단위면 그렸을 때 12분의 13이면 좀 더 크잖아요. 그럼 이제 파이 간 곳에서 조금 더 간 그런 각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은 몇 사분면? 3사분면이니까 다른 거 하나 고를 거면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거는 뭐 2파이를 좀 더하기 하게 되면 그럼 6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6분의 5파이면 또 역시 파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모자란 부족한 이런 부분 형태니까 역시 또 2사분면. 정답은 4번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분면 표시하는 정도는 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쭉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지수함수가 주어진 거죠.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마이너스 x승 되어 있으니까 밑이 0과 1 사이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좀 감소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뭐 정의역 자체가 마이너스 3하고 2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뭐 대입했을 때 최대 최소가 나온다 보면 되겠죠. 일단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3에 2의 5제곱 플러스 1 해서 뭐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은 2의 0제곱 플러스 1 해서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이 되겠고 여기는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뭐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정답은 뭐 31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형태의 지수함수 최대 최소니까요. 뭐 지수함수 그래프 대략적인 모양만 기억해주면 되겠고 모양이 기억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지수함수를 포함한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지수함수 자체의 최대 최소니까 뭐 정의역 부분들을 해당하는 숫자만 대입하게 되면 나온 결과들만 잘 처리해 가면 굳이 이렇게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최대값 최소값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지수 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했죠. 평행이동 쭉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겹쳐진다는 얘기는 나온 결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A값, B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평행이동 잘 할 수 있는지 3의 X축으로 A만큼이니까 X-A에 쓰면 되겠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니까 B입니다. 라는 식이 좀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된 식인데 나중에 나온 식 부분 좀 정리해야 되는데 3의 자 27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의 세제곱 되는 건데 27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이런 모양. 뭐 그럼 둘이 좀 이렇게 좀 계수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A 값은 3입니다. B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서 어찌 생각하면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합을 처리해주면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나온 식들 아이고 이거 뭐 지수법칙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가볍게 처리 이 정도만 해줘도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신감 있게 풀이 진행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3이고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부채꼴 모양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R, 그 다음에 L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뭐 중심각 크기가 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L 이퀄 R 세타 이런 이론에 의해서 중심각이 3 됐으니까 L 이퀄 3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2R 플러스 원래 L인데 여기가 좀 3R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10입니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R 값이 뭐 2 이렇게 좀 얻어지겠죠. 이때 이제 넓이 구해가는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있고 2분의 1 RL도 있는데 어떤 걸 쓸까요? 당연히 뭐 이거 쓰면 되겠죠. 2분의 1 반지름 나왔으니까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타 값이 3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뭐 계산 좀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계산하니까 6 이렇게 처리되겠죠. 부채꼴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L 이퀄 R 세타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뭐 이게 이제 공식이 전부거든요. 여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 봐야 뭐 문제 종류가 그리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부채꼴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땐 당황하지 말고요. 뭐 혹시라도 좀 문장이 좀 길게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뭐 공식에다가 좀 이렇게 대입을 해가면서 처리를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합 결과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세제곱 계산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가 이렇게 하나 주어진 상태에서 풀 수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 이 부분들이 1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뭐 주어진 식은 제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좀 계산해 주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곱하니까 4분의 2에다가 2분의 1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죠? 계산 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런 걸 계산하달라 이런 얘기는 뭐 곱셈 공식 점검해 가는 거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 부분의 세제곱 빼기 3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이렇게 좀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요? 2분의 1에다가 그러면 4분의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분의 루트 2 처리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대입하게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4분의 3에다가 그럼 8분의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이제 8분의 2에다가 1을 했으니까 3 이렇게 되는가요? 8분의 계산 좀 아주 잠시만요. 이게 3이 어디 갔죠?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뭔가 좀 이상하죠. 구조 여기 대입하면 8분의 3 4분의 3에다가 8분의 3 루트 3 그러니까 8분의 5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5번이 좀 답이 되네요. 어이구 중간에 이렇게 계산할 때 자 대입하게 되면 여기도 불안한데 좀 다시 한번 더 써볼까요? 2분의 루트 2 이런 부분들 세제곱된 부분이 되겠고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8분의 플러스로 바뀌면서 됐고 그 다음에 2분에다 하니까 또 됐고 네, 확실하게 됐습니다. 됐죠? 8분의 5 루트 2에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뭐 곱셈 공식하고 좀 살짝 좀 매치업한 거니까요. 주어진 식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이 부분 항상 정보가 좀 이미 있기 때문에 곱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구해야 되는 거지 뭐 가르쳐주는 항목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좀 삼각함수 관련 곱셈 공식하고 연결시키는 모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사인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빼기 3 사인 코사인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공식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곱셈 공식과 관련된 문제니까 자신감 있게 좀 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는 사실 다시 점검해 가면 되겠습니다. 16번 함께합니다. 곡선이 2,0을 지나고 점근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로그 함수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뭐 점근선이 이제 x는 0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건데 얼마나 좀 평행이동에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점근선하고 관련된 항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a를 뭐 공통 끄집어내도 되는데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ax 플러스 b 이 부분들이 0 되는 이런 값 형태니까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부분들이 점근선이다. 이게 이제 뭐 마이너스 이런 얘기니까 b하고 a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2,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로그 3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0입니다. 그럼 뭐 b가 a의 값 같으니까요. 3a는 이꼴 3의 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의 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a는 1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3분의 1 이렇게 좀 결과 나오면 되겠죠. a 값하고 b 값 같은데 뭐 곱하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결과는 뭐 가볍게 9분의 1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로그 이렇게 부분에서 점근선이 x는 0 이런 부분들 이런 형태 평행이동 부분인데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요게 이제 뭐 진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0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가볍게 좀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좀 수직 정리 형태라고 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세 양수 ABC에 대하여 삼각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ABC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군요. 알겠습니다.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뭐 최대값, 최소값,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진폭이라고 보면 되겠죠. 3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A 값은 뭐 그래프를 보자마자 3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삼각함수 그래프 조금 공부했다면 금방 판단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주기를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야 되는데요. 원래 이제 코사인 주기는 이제 2파 이렇게 처리되는데 XRP 계수. 근데 뭐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자신 있게 B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새로운 주기가 되겠죠. 근데 그래프를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 위치 같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파이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B 값은 2입니다까지도 가볍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뭐 C를 좀 찾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대입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Y는 3 코사인 그 다음에 B가 2였으니까 2x 플러스 C 이런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뭐 자신있게 뭐 하나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파이 이런 거 대입하면 되죠. 4분의 파이 컴마 3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요.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C 처리해주겠고 3은 좀 약분하면 뭐 1을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코사인 값이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각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플러스 1이 되는 각도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럼 뭐 2파이 더하기 C 이 결과가 2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C 값을 뭐 2분의 3파이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게 좀 0이어도 되는데 그럼 C 값이 뭐 0 음수가 되는 건데 C 값이 뭐 양수라고 처리됐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센스 있게 2파이라고 처리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만 좀 기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BC 값을 전부 다 곱하기 해달라.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하나 이렇게 좀 소거되면서 계산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9파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또 뭐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렇게 시험 범위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뭐 거의 모든 학교에 출제가 되는 아주 좀 중요한 문제 패턴이 되겠고 중간에 이미 뒤에 이제 더하기 D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가미돼서 나오죠. 그러면 이건 좀 Y로 평행이동 이렇게 된 부분들이니까 Y 평행이동 이렇게 좀 관여돼서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뭐 준비할 때는 이런 항목까지 미리 고려해서 학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부등식 로그 부등식인 거죠.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절대값이 돼서 좀 불편한데 일단은 뭐 밑이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큰 게 큰 거죠.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하고 2분의 1 x 플러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뭐 그 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진수 부분들이 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 부분들이 양인 건 문제가 없는데 0이 되는 게 문제가 되니까 x값은 1이 되면 안 됩니다. 쓰면 되겠고 2분의 1 x 플러스 1 이 부분도 0보다 큽니다. 라는 이런 조건들 좀 메모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절대값이 돼 있어서 풀이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정수개수를 좀 구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달리 생각하면 그래프를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x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y는 2분의 1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 그려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니까 개념 설정을 좀 잘 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절대값 부분들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에서 절대값 꺾여가지고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니까 y절편이 또 1 이렇게 되겠고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좀 띄어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모양. 자, 그렇다면은 일단 이제 만나는 좌표를 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이게 좀 양으로 풀릴 때니까 x 마이너스 1 부분하고 2분의 1 x 플러스 1 부분하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뭐 2분의 1 x는 이퀄 2 해서 x값 여기 만나는 요 좌표가 얼마입니다. 4입니다라고 지금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 됐을 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그 항목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위쪽에 있는 항목은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뭐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좀 뭘 찾아야 되면 정수를 좀 찾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사항이 뭐 0, 1, 2, 3, 4 이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요, 문제를 조건 보게 되면, 야, 1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요건 좀 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뭐, 이 부분들이 양수다라고 돼 있는데, 뭐, 그래프 자체가 뭐, 어차피, X축 위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해당 사항 다 되는 건데, 뭐, 답에 들어간 부분 전부 다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만족하는 정수는 0, 2, 3, 4, 이렇게 처리해서 몇 개입니다. 4개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하게 되니까 뭐 오히려 뭐 이렇게 수식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중간에 뭐 필요한 부분들 수식 연산을 좀 다 했습니다. 그죠? 만나는 좌표 이렇게 찾았는데 일단 뭐 그래프를 보니까 무엇을 풀어가야 되는지 개념 설정 자체가 좀 쉽게 좀 잘 처리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뭐 정수 찾는 거라면 좀 더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 풀이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요. 연습 접근해 놓고 자, 메모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정리해서 확실하게 잘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9번 살펴봅니다. 세기가 K인 전파가 특정 광물을 포함한 땅속을 X미터 통과했을 때 전파 세기를 A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세기에 40.96%가 되려면 몇 미터를 통과해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전파의 세기가 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8에 9, X에 1.72, 어이구, 계산이 좀 복잡한 거 봅니다. 그러면은 40.96이면은 100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40.96, 96K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K는 어차피 소거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간단한 계산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거는 4096해서 동그라미를 2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72분의 x 처리되는데 요거는 좀 숫자에 대한 좀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같군요. 우리가 2의 10제곱이 1024가 돼가는 건데 이것에다가 4를 곱하게 해주면 이 부분들이 이제 409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이제 12제곱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게 2의 12제곱이 되는데 요건 또 10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요거는 12를 또 12제곱인데 요거는 4,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분의 8에 이렇게 해서 좀 보면 되는 거죠. 4제곱이라는 모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0.8에 1.72분의 x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10분의 8이 0.8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1.72분의 x가 4입니다. 그래서 x라는 것은 4 곱하기 1.72 곱하기 1.72입니다. 이렇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에다가 4, 7이 28 또 처리됐고 그러면 이렇게 또 곱하기 해주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 6.88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주어진 식 자체가 뭐 어느 정도는 좀 주어져 있는 거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40.96 퍼센트라는 것은 이제 100분의 1 이런 모양이니까 100분의 40.96 써주면 되겠고 그 퍼센트니까 이렇게 K 이렇게 소거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엔 4096이라는 부분들이 약간의 좀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 건데 2의 지수 파트 부분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 사실 뭐 이렇게 0.8 이렇게 됐으니까 관련이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이런 관계식 모양을 만들어가는 요 절차 이게 좀 보여드리니까 좀 쉬운데 시험 장소에서 좀 이게 좀 평상시 다루지 않던 숫자니까 자칫 잘못하면 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는 기회를 좀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간단한 지수법칙, 지수함수 형태의 모양 풀이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좀 어쨌든 긴 문장 형태 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식에다가 이제 숫자를 좀 잘 대입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은 또 가르쳐져 있는데 뭐 최소값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미지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A 값은 뭐 3보다는 좀 작은 숫자인 거니까 정의역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로그 풀어야 되는데요. 밑이 3분의 1인 부분들이 조금 그렇고 x 플러스 1분의 4x 이렇게 처리되는데 일단은 뭐 x 값이 0보다 큰 곳에서 좀 적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이렇게 좀 이런 부분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와, 근데 지금 식이 이렇게 유리식인가요? 간만에 이제 x 플러스 1분의 4x 이런 건가요? 4에 x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점근선 x가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y는 4에다가 그 다음에 2, 4, 4분면 이런 형태죠.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그려가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죠. 0보다 큰 쪽에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큰 값이 커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또 나중에 또 밑이 이렇게 된 거니까 오히려 로그 함수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로그 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요. 또 큰 값을 내주면 또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역에 해당하는 즉 3을 대입했을 때 진수 부분들은 커가는 건데 큰 값이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최소값이 돼가는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 즉 a를 대입하면 대입 들어가겠습니다. 로그 3분의 1에 a 들어가서 a 플러스 1분의 4a 처리된 이 부분들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 최대값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작은 값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큰 값이 된다.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1분의 4a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제 9분의 1 처리되겠죠. 36a 처리된 부분들이 a 플러스 1 처리되니까 a 값은 35분의 1. 이거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데. 맞겠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제 큰 값 3을 좀 대입해야 되겠죠. 주어진 식에 그러면 3을 좀 대입하면 되니까 로그 3분의 1에다가 3을 좀 대입을 하면 되니까 3 대입하면 4분의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약분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는 뭐 3대 있으니까 3분의 1로 처리해주면 마이너스를 풀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값을 b라고 한 거죠. b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AB 값이 나왔는데 A-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35분의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5분의 36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그러면 값이 당연히 다 있어야겠죠. 그래도 보기들이 숫자가 이렇게 된 거군요.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흐름이 중요한 거죠. 흐름이. 일단은 이렇게 자, 어떤 모양인지 유리함수 돼 있어서 유리함수 모양들 좀 대략 점검을 해서 우리가 좀 풀 정의역 부분들은 이제 큰 숫자가 큰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로그 밑이 또 3분의 1인 거니까 진수 부분이 커지면 또 최소가 되겠고 작아지면 또 뭐 최대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맨 처음에 최대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작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작은 결과가 돼야 결과가 커지겠다 이렇게 처리해서 됐습니까? 해서 A 값을 구해가는 것부터 뭐 시적을 해야 먼저 풀이가 진행돼 가는 거니까 뭐 함수 사이의 그 관계 모양들 조금은 좀 신경 써가지고 실수 없이 좀 풀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타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보기에서 옳은 값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 관련된 것들 좀 비교해 가는 거군요. 그렇다면 뭐 그래프 좀 그려볼까요? 2분의 파이까지 그려갈 때 사인 그래프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 값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그려지죠. 사인 세타에서 그려가면 되겠고 코사인 값은 1에서부터 좀 이렇게 값이 작아져 가는 형태로 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사인 값, 코사인 값이 같아지는 부분들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림은 좀 살짝 좀 엉망이군요.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은 그러니까 뭐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에서 해서 당연히 사인 값이 더 코사인 값보다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탄젠트 자체는 뭐 옆에서 따로 그릴까요? 그래프 이제 이렇게 좀 그려갈 건데 그래서 이제 2분의 파이가 이제 정근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4분의 파이 되는데 4분의 파이 이 계산 결과 뭐 1로 풀리는 거죠. 이미 이제 이 값이 1보다 이렇게 큰 이런 형태로 해서 탄젠트 값이 더 큰 형태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대수비가 끝난 거죠. 탄젠트가 제일 큰 건 맞는데 아이고 사인 값이 더 커야 되는 거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기억은 이제 그래프 모양 뭐 살펴가면 좀 되고요. 뒤엔 부분 좀 살펴갈 때 이거는 뭐랄까요? 부등식 개념으로 할까요? 아니면 뭐 그래프를 또
로그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나요? 뭐 그냥 처리해도 되겠죠? 일단은 밑이 0과 1 사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뭐 코사인 세타하고 여기 뭐 사인 세타의 뭐 1제곱 하면 그냥 사인 세타인데 이렇게 좀 커져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부동호가 좀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그런 내용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좀 맞습니다라고 풀면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은 좀 어떻게 풀어가는 거예요? 디귿은 밑이 1보다 큰 거죠. 탄젠트 값이니까. 그럼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뭐 탄젠트 세타의 x승 그래프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큰 값을 대입해주면 큰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 건데 오른쪽이 크다 그러는데 코사인 돼 있으니까 사인 값이 더 큰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리을은 2분의가 돼 있고 탄젠트가 되는 건 또 뭔가요? 2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거는 뭐 1보다 작다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군요. 주어진 값들은 뭐 각각 이렇게 살펴봤을 때 다 뭐 1보다 좀 작은 값 형태들 모양이니까 당연히 뭐 더하기해서 2로 나눈 것도 1보다 작겠죠. 근데요 탄젠트 세타는 1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 이제 2를 좀 싹 빼고 생각하게 되면 좀 살짝 좀 어려워지죠. 두 함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간에 좀 이를 또 이렇게 좀 집어넣고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맞습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바르게 설명된 개수는 당연히 이제 2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흐름 틀에서 좀 본다면 역시 1번 항목이 제일 중요한 거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소 비교 형태의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자연스럽게 점풀이 가능한 거니까 뭐 주어진 영역에서 값의 범위는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 fx 지수가 근데 또 다시 유리식 형태로 되네요.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유일하게 만나고 그 좌표가 2라고 했습니다. 그 역함수하고 관계죠. 그럼 이제 y는 이꼴 fx 이런 부분들하고 y는 이꼴 x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좀 풀어가면 되는 거죠. 괜시리 뭐 역함수까지 뭐 고려해가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갈 때 y는 이꼴 x 이런 걸 좀 이용해서요. 원래 그래프 신경 쓰지 말고 대략적인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 점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역함수도 이렇게 이제 한 점 만났는데 이 좌표가 2였다 이런 얘기는 나온 y 값도 이제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2,2를 지난다 이런 개념이 그 좌표가 2라는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제곱 마이너스 1 계산 결과가 2다 이렇게 좀 우리가 처리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4의 5가 되겠고 그럼 4 마이너스 a는 이꼴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그럼 a 값은 그럼 마이너스 6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x라는 함수 자체가 2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6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함수식이 이제 이런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역함수, 그럼 역함수 이거 구해야 되나요? f 역함수에다가 문제에서 3분의 13 이런 것도 좀 물어봤는데 뭐 주어진 함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죠? 이런 걸 좀 이렇게 는 k 이렇게 이용해서 fk는 3분의 13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 고1 과정에서 공부했던 건데 또 간만에 나오니까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의 k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k제곱 플러스 6은 이퀄 3분의 13 이렇게 처리되는데 숫자가 이렇군요. 이게 지수가 좀 불편하면 t로 그냥 하죠 뭐. 3 곱하기 2의 k제곱 더하기 3, 6, 18은 이퀄 13 곱하기 2의 k제곱 더하기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 항에서 빼게 되면 10 곱하기 2의 k제곱 처리되겠고 그럼 저 5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죠. 그럼 이제 2의 k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k값은 마이너스 1에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이 k값 자체를 좀 구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그럼 이제 좀 열심히 구해놓으면 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 정답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항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역함수랑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 이런 건 철저하게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뭐 수학 전 범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역함수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좀 잘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쪽 지수하고 로그를 공부하게 되면 밑이 같을 땐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 유형보다는 이렇게 좀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 좀 잘 알아서 좀 이렇게 좀 이용해서 좀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요건 진짜 오래간만에 처음 나온 건데
1학년 과정이라면 연습 좀 평상시에 좀 많이 했었을 그런 내용들인데 또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이게 또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효율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은 거죠.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3번입니다. 함수 fx가 로그 2x 주어져 있습니다. 로그 함수군요. 두 양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뭐 절대값 하더라도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b를 해야 되는 거죠. 절대값 하면 그냥 이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식은 뭡니까? 로그 a 플러스 b 써야 되죠. 결과가 1이다. 이 오른쪽이 더 쉽네요. a 플러스 b는 이꼴 2입니다. 이런 관계식 다 딱 나오겠고요. 자, 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2의 b분의 a 결과 자체가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b분의 a 범위 자체가 뭐 2입니다.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하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a는 이퀄 2 b하고 2분의 1 a하고 이런 범위입니다. 이걸 b를 써야 되는데 또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B 문자로 좀 정리했을까요? 아니면 A 문자로 정리할까요? 관계식 어차피 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B 범위를 하더라도 B를 기준으로 주면 2분의 1 A보다는 크거나 같고 2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모양은 좀 비슷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프를 좀 살짝 좀 이용해서 볼까요? A축, B축을 좀 이렇게 이용해서 살펴보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좀 2분의 1 A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B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좀 참 AB가 좀 바뀌니까 또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래프를 하지 뭐 않아도 되는 거니까 뭐 굳이 이런 부분들 신경 쓰지 않아도 좀 되긴 하는데 개념 설정을 위해서 좀 제가 좀 살짝 그려본 거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런 형태를 좀 그려서 여기 사이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사이 부분인데 뭐 같은 관계식이니까 요런 부분이다 라는 이런 뜻 여기 좀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근데 주어진 식에 그대로 대입해도 되겠죠. B 값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2-a라는 부분들이 2a 2분의 1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쪽을 이렇게 풀게 되게 되면 2분의 3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겠고 여기를 풀게 되면은 3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되니까 뭐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 즉 만나는 요 좌표 자체가 3분의 2, 3분의 4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요건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항목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AB의 최소값을 풀어달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곳에다가 B를 좀 대입하게 되면 B 값은 2-A 이렇게 대입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의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A 값이 1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한 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한 변역 자체가 3분의 2, 그럼 3분의 4 이렇게 좀 대칭 구조가 되는데요. 3분의 4 이런 모양에서 그래프의 일부 이만큼 사용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최대값을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값을 구해가야 되는 이런 모양이니까요. 그럼 이제 A 값이 3분의 2를 대입할까요? 3분의 4를 대입하면 똑같죠. 그럼 계산기가 또 같아지는데요. 3분의 4 대입해주면 또 여기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9분의 8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최대값이라면 뭐 2를 좀 대입해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최소값이었으니까 주어진 제한 변역 구해가는 과정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도 좀 살짝 좀 색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좀 점검을 다시 해보면 뭐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범위 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범위를 좀 구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고 뭐 이건 뭐 대입해주면 곧바로 관계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두 개의 관계식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자, 이렇게 좀 둘을 좀 결합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범위를 좀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건 뭐 이렇게 좀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이 교점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는 뭐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프를 좀 이용하면 좀 더 이렇게 범위 구해가는 부분들에 좀 자신 있게 좀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한 변역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대입해서 이제 최대치를 풀어갈 때 제한 변역 표시가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죠. 이 제한 변역 표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3분의 2, 3분의 3, 뭐 1에 대해서 어차피 대칭 구조랑 똑같은 값이니까 대입을 해가면 문제 이제 최소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스스로 제한 변역을 구해서 풀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조금은 좀 힘겨운 그런 과정이니까 뭐 연습장에다 좀 메모해가면서요. 필요한 부분 좀 정리하고 메모해가면서 학습을 꼼꼼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 영생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타 범위 주어져 있을 때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주어진 식에 대해서 대칭이 있도록 하라. 좀 활용 문제가 좀 나온 거네요.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 이렇게 처리될 때는 이 각도 자체가 이게 이제 6분의 5파이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좀 탄젠트 값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각도들이라는 것은 좀 정확치 않은 거죠. 뭐 이렇게 대략 하나 좀 각도 잡아보겠습니다. 각도들을 좀 다른 색깔로 해서 좀 이렇게 잡아볼까요? 각도들이 뭐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각도가 있으면 대칭 구조돼서 이제 이런 쪽 각도가 좀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좀 일반 과학하고에서 우리가 좀 동경을 구해가는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좀 약간 좀 미지의 일에 있는 동경에 해당하는 이제 동경 없애기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초에 나와 있는 이런 각도들을 이렇게 표시해 갈 때도 요 각도 자체를 어떻게 주면 좋냐면 아예 좀 이게 지금 기준이 되는 6분의 5파이라는 선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 6분의 5파이를 좀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이 각도 자체가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반대로 대칭해 놓은 것은 6분의 5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 미지에 해당하는 이런 각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3세타하고 5세타 부분들을 합하면 그럼 이제 여기 미지의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라져가는 거니까요. 일반각 표시니까 2n파이를 반드시 쓰고 그럼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합쳐서 3분의 5파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각 형태로 좀 표현해야겠다.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부분 유도해가는 과정까지 제가 어떻게 해주는지 잘 살펴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자, 메모해가면서 확실하게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게 지금 암기 항목이 아니거든요. 암기 항목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약간 좀 특수한 형태가 됐을 때 이제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요 기준각 했을 때 뭐 이런 양쪽에 대칭 구조를 했을 때 이렇게 그 기준각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빼기, 더하기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주면 되죠. 대칭 구조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모호한 이런 각을 없애는 그런 원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하게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식을 유도해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좀 진행하면요. 8세타는 아이고, 이거 나누기를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좀 따로 들었었네요. 세타는 이렇게 되니까 4분의 n파이 더하기 3파이 24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상당히 좀 특수한 그런 형태네요.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n에다가 열심히 값을 좀 대입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문제는 아이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들려고 좀 작정을 했군요. 와우. 각도 자체가 또 이게 정상적으로 뭐 0부터 2파이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마이너스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구해갈 때 n에다가 음수도 좀 대입해야 됩니다. n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24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더하게 된 거니까 이것도 지금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더하기 24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n이 0이 되게 되면 24분의 5파이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n이 1이 되게 되면 4분의 파이 더하기 24분의 5파이 되겠고 n이 2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2분의 파이 더하기 24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를 넘어가죠. 뭐 이건 좀 안 되는 내용. 그러니까 이만큼 부분들이 답이 돼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각도들을 좀 모두 다 더하기 하라.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소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합한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24분의 그럼 이제 4개니까 20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요거는 12를 소거하는 거죠. 24분의 12가 소거되는 거니까 8파이 되겠고 3파이 24인가요? 그러면 3분의 파이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분의 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참 연산했으니까.
와. 아유, 응용을 좀 재미나게 좀 많이 한 거죠. 일단은 뭐 6분의 5파 이런 부분들이 좀 특수한 각 형태로 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뭐 각이 일치한다, 뭐 원점 대칭이다, x축 대칭, y축 대칭, 뭐 y는 equal x 대칭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부분들 암기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 형태의 특수한 각에 대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거죠. 역시 원리 자체를 기억하는 부분들, 동경 없애기 이런 원리 자체. 이렇게 좀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에서도 원리 없애기 되죠. 이 부분 설명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지식 만들어가는 과정 너무너무나 강조하는 그런 풀이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영생고 마지막 문제. 이제 살짝 좀 창의적인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데 좀 설명 좀 잘 이해됐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뒤쪽에 그래도 앞쪽은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점검이었지만 뒤쪽 문제들 몇 문항들은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될 좀 중요한 이론들이 좀 담겨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복습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